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체의 자유 생명권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에 1번.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생명권도 당연히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형제도 합헌. 그 다음에 사형제도는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이냐 이건데,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죠. 바로 사형제도가 생명권이 제한이 되는 제도이다. 합헌인 거 보면은 생명권도 제한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극악한 살인마의 생명과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해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는 명확성의 원칙까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에 의한 조례 벌칙 규정, 구체적인 위임을 했으니까 재형법정주 위배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했어요. 근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형벌과 형벌이 아닌 것을 동시에 부과했다 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누범이나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건데 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냐면 누범이나 상습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행위를 여러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가정, 의례,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재형법정주의인데요. 자, 1번, 163번. 자,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 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법 운영 당국이 막 재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저촉달 문제가 생겨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공소시효의 정지를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이랑 상관이 없죠.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형벌조항을 소급하는 문제가 되는데,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형벌을 처벌을 얼마만큼 하는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형벌조항을 해석할 때는 불리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맞고. 그럼 4번이 틀렸을 건데, 우리 DNA 채취는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지닐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형벌불소급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형벌이 아니고 형벌과 유사한 것도 아니니까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비슷한 게 뭐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취업제한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64번. 형벌 구성 요건을 이런 은행의 정관에 위임한 것 헌법 위배되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 이것도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고. 4번도 여러분들 결국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이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라는 게 처벌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이런 은행의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거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벌 규정이 너무 높게 되면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돼선 안 된다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한 내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키워드가 잘 보이면 되겠죠. 165번.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누구이며 어느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될 수 있다면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거든요. 공무원 의제 규정은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제주도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한정위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다. 이렇게 수험적으로 풀면 되거든요. 3번. 종업원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우리가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영업주도 같이 처벌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사 아닌 자가 영리 목적의 업으로 문신 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합헌이겠죠. 그래서 의사 아닌 자가 문신 수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인데 명확성의 원칙에 관련된 것은 모든 기본권 제한이 있어서 요구가 된다. 형벌조항만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법 집행 당국에 대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담적 성격을 가지면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비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강화가 된다.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조금 완화돼서 적용이 된다. 여기에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맞고요. 4번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 사용할 수 있죠. 개괄 조항이 일반 조항인데 일반 조항 법에서 사용하고, 불확정 법 개념은 해석이 필요한 법인데 사람이라는 개념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징계,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고, 공익을 허위 통신 금지 조항, 공익을 해야 할 목적 맞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때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외우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1번 이런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아니겠고, 3번 전문 과목 판례는 조심해야 돼요.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 위원인 판례이긴 한데 이게 과잉 금지 원칙으로는 위반이지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그럼 4번이 답일 텐데,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죠. 그래서 4번이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X 친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169번.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윤창호법인 건 맞아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건 맞는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는 위배가 되니까 조심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다음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 이것도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긴 합니다. 근데 명확성 원칙의 위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섭,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 금지 판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맞고. 그럼 4번이 답인가? 감사 보고서가 위헌 키워드죠. 감사 보고서에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죠. 뭐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 아니에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계속 비슷하게 풀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놨다. 이 판례 있죠.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뭐 이런 거 품목 허가 받지 않은 이런 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번에 알려드렸던 여러분들 두 문자 있어요. 써볼까요 한번?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참바다 유해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몸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바다에 토를 했다 이거예요. 토. 그러면은 채통이 저속하죠. 인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바다가 가정을의 참 뜻이죠. 그 다음에 유해가 아까 봤던 공중도덕상 유해. 알몸이 아까 봤던 경범죄 처벌 판례. 자동차 등을 이용했다. 이거 아까 봤었고, 토가 다량의 토사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저히 오염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체가 아까 우리가 봤던 단체 협약의 구성 요건을 위임한 거. 그 다음에 통이 허위의 통신, 그 다음에 타인의 통신,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났죠? 저속이라는 거 그 자체가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이 잔인성, 형법에서 배우죠. 덕성, 이것도 같이 나오는 거고, 정의
정관에 위임한 거, 구성요건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밖에 정치 단체의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너 왜 이렇게 뭉툭하냐? 이렇게 안 이쁘냐? 그 다음에 감사가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쓰면 이쁘네. 감사 보고서 아까 봤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그 최근에 이제 최신 판례 때문에 하나 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왜 이렇게 그 유해진님께서 분노를 하셨냐라고 하셨을 때 급식이 맛이 없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라고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요거까지 추가하셔가지고 급식이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명확성 원칙까지 풀었으니까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